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국이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 불가능하다. 아니 지가 왜 불가능하다고 선을 싹 그어버립니까? 확실하게? 재수없게 이준석 신당과 연대해야 된대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200석 왜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죠. 근데 조국이 불쌍한 게 바로 이준석이 이거에 대답을 해줍니다. 조국과 같이 할 생각 없어요. 이준석 싸가지 없는데 이럴 때는 또 귀엽네요. 야 이제 이준석한테도 조리돌림 당하고 무시당하는 조국 교수님 어쩌나. 조국과 같이 할 생각 없답니다. 아주 그냥 단칼에. 그렇죠.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같은 반윤이라고 하는데 캐릭터가 너무 안 맞아요. 얘들은. 조국은 여기서 다구리당에 저기서 다구리당에 진짜 불쌍할 정도입니다. 200석을 만들자는 거는 여러분 왜 200석 타령을 얘들 그렇게 하나. 이거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각제 개헌하는데 필요한 200석을 얘기하고 다니는 거라고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끌어내린 200석이 아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이외의 애들이 용해인이다, 이탄이다, 조국이다 200석 타령한 거는 내각제 개헌하는데 필요한 의석수가 200석이기 때문에 200 숫자를 계속 얘기한 거예요. 300석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니까. 200석 타령해서 윤석열을 임기를 단축시키자 탄핵을 하자 이런 거는 개소리라는 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해인도 내각제 개헌파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진짜 지금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신당은 지금 지지율 3% 나와요. 앞으로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이낙연 신당도 어중에 떠중에 거지 쓰레기 납골당 애들 다 모아놨는데 들딱들 3%예요. 요 지지율 가지고는 한석도 얻기 힘들어요. 지역구에서는 0석이고 비례로도 한석 얻기도 힘듭니다. 한 7%는 나와야지 한석 얻을 텐데 이준석도 얘기했었거든요. 7% 나와야지 한석 가진다고. 그 거지들끼리 쇼하고 있는 건데 지지율도 안 나오는 거지들끼리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국이 탄핵의 경우에 우리나라 법상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되어야 한대요. 아니 불법이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윤석열을 탄핵하려면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고 반윤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200석을 만들어가지고 4월 이후에 총선 이후에 윤석열이 레임덕이 아니라 레드덕이 될 거니까 얘들을 이제 탄핵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임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요. 아니 지금 헌법 위반한 게 셀 수 없이 많은데 대통령의 불법을 확인하기가 힘들대요. 요거는 조국의 구라지요. 근데 조국이 구라를 쳤다는 게 뽀록이 납니다. 작년 11월달 기사인데 윤석열이 노골적인 당무 개입은 탄핵 사유라고 자기가 불법 저질렀다고 얘기를 해놓고선 불법이 없다고 찾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자기의 발언을 뒤집고 있어요. 박근혜는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었잖아요. 박근혜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책임자가 윤석열 한동훈이었고 총선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이런 거는 큰 불법 아닙니까? 조국도 이렇게 탄핵 사유라고 지적을 해놓고선 불법을 증명해내기 힘들다는 투로 얘기를 하면서 200석을 만들어서 탄핵을 시키자 임기를 단축시키자 이거는 자기가 한 얘기를 뒤집는 겁니다. 계속 구라를 치고 있어요. 적폐랑 한 몸이 돼가지고 악마들한테 영혼을 판 걸로 보여집니다. 조국은 지금 영혼 가출한 표정들 짓고 다니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자괴감 들겠죠. 이 공천 개입으로 박근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었거든요. 이때 수사를 했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공천 개입한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거든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요거 계속 물어 뜯으면은 어떻게든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불법이 너무 많았으니까. 이거 외에도 요거는 일부분이고 조국은 참 불쌍하네. 윤석열이 법을 위반한 거, 헌법 위반 사례들을 다시 또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2022년 10월 28일, 이게 하루 이틀 전이었죠. 이태원 참사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안전대책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헬로윈 파티로 안전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 이재명은 이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대책회의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절했어요. 예산안 논의가 더 우선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의 책임이죠. 안전대책회의를 무시하고 방치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헌법 위반한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재난으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법 조항을 헌법 전문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요거 연결 못 시켜요? 헌법 위반으로 탄핵 가능하죠. 요것도 충분히 이태원 참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이거 무시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재난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국가에게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재해를 제대로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며 발생한 결과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능력과 노력 역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박근혜 때는 세월호 참사 때 7시간 어디 있었는지 모른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법 전문가들이 난리를 쳐놓고선 윤석열은 탄핵 불법 사항이 찾기 힘들다. 이걸 증명해내기 힘들다고 조국은 얘기하는 걸 보면 위험한 사람이에요. 조국도. 또 김건희 도이치모녀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23억을 돈을 벌어왔어요. 주가 조작으로. 이건 큰 중대범죄인데 최소 징역 한 10년은 먹지 않을까 계속 파헤치면. 근데 거짓말까지 했죠. 후보 시절에. 김건희가 4천만 원 손해봤다고. 23억 수익 올렸다고 검찰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윤석열 충분히 탄핵 가능하죠. 당선 무효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있었죠.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근데 왜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 한동훈까지 얘들은 압수수색이다, 조사다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재명만, 송영길만 죽이기를 하는 겁니까? 개혁파만. 그러면 이것도 헌법 11조 위반한 거 아닐까?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데 고문까지 당한 거예요. 이재명은.
열 몇 시간의 검찰 소환조사를 계속해서 받고 단식 투쟁으로 죽어가는 노인의 모습으로 지팡이를 짚고 검찰 소환조사를 받으러 가고, 김건희, 최은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이나 벌어왔는데 아무런 조사를 안 받고, 이런 것도 조국이라면은 법적으로 모든 걸 연결할 수 있죠. 당연히 박근혜가 세월호 사태 때 7시간 행적이 묘연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로 충분하다고 하던 법 전문가들이 왜 윤석열은 탄핵을 하자는 얘기 못한다고 하나. 또 이런 헌법을 위반한 행위도 있었죠.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를 부른다,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발언한 건데, 종전선언이란 게 반국가 세력들이 주장하는 거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매우 위험한 헌법을 위반한 발언입니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헌법 4조를 위반한 거 아니에요. 종전선언이란 거는 빨갱이 타령이 아닙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폄하하는 거는 평화통일을 반대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일을 가기 위해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필요한 평화적인 방식입니다.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단계가 종전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국가 세력이라고 폄하했다는 거는 진짜 헌법을 크게 위반한 거죠.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당연히. 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이 주장을 하고, 일본에서 계속 윤석열 정권을 압박했어요. 임기 내에 이 독도 영토 문제를 해결하라고. 또 영토 분쟁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본에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데도 찍소리 안 하잖아요. 이것도 헌법 위반한 거죠. 또 윤석열 정권에서는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도 삭감을 하고 우리의 영토를 지키려는 일을 안 했습니다. 우리 팔아먹으려고 하는 짓을 했어요. 이것도 헌법 위반이지요. 헌법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조국 같은 헌법 전문가가 윤석열 탄핵할 거리를 리스트를 적으면 끝도 없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고 어떻게든 윤석열은 탄핵시킬 수 있고 깜빵 보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법을 모르는 사람도 좀 찾아보면 바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조국이 모를 리가 없죠. 김민용 성공회대 교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줬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에 권한은 없다. 당선인이 청사 이전 명령권 발동할 권한 없죠. 당연히 당선인이니까. 근데 문재인이 내각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를 떠나가는 거는 2012년부터 계속 문재인이 하고 싶었는데 실패를 했었지만 자기 꼬박 윤석열 정권 때는 빨리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선인 신분인데 대통령실 옮기는 거를 이렇게 열심히 도와줬죠. 요거는 자기 권한 밖의 일이고 문재인까지 요걸 처먹어야 될 일인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집행하게 할 권한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 불법이었죠. 불법 이미 저지른 거예요. 이건 당선 무효용도 가능한 건데, 또 직무 정지 요건을 충족시킨 거였죠. 예산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인수위 예산 초과 재정 동원 역시 불법이었다. 문재인과 공범이네. 그리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였는데 그 당시 당선인 신분에서 국방 관련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군 통수권자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이거는 탄핵 대상이 된다. 군 통수권자의 1차적 책임은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있는 안보 시스템에 교란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당연히. 근데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국방부를 이전을 하고 안보 시스템을 교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건 국가 전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별난 기도 행위다. 불법이었어요. 당선인 신분으로 설쳤다는 거는. 문재인이 도와줬지만 어찌됐건 공범이죠. 하여튼 조국과 같은 법 전문가가 따져보면 윤석열은 헌법 위반이다 별의별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이 정도밖에 못 찾겠지만, 그런데 탄핵하기 힘드니 200석을 어떻게든 반윤 세력들이 모아서 헌법을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던가 탄핵을 하던가 이런 개소리 하는 건 내각제 개헌하겠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 요 뉴스가 있었는데, 해병대 사령관 3스타 이 사람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런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을 거라고. 이거를 누가 지시를 내렸을까? 국방부 장관이 그냥 해병대 사단장이 귀여워서 자기가 한 건 아니래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도 자기도 이거는 마땅한 수사 결과라고 보고 사단장을 징계 내린 거에 사인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국방부 장관보다 더 윗선에서 지시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윤석열의 탄핵 사유에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어진 이름은 임종득이라는 자인데 해병대 사령관 3스타가 2번 통화를 하고 사건이 초가 되는 건데, 현장에 있던 대대장이나 그런들이 잘못한 거라고 뒤집어 씌우기를 하던 거였는데 통화를 2번을 했대요.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2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지령이 내려온 거겠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 차장이 무슨 해병대 사단장을 지켜주겠다고 갑자기 전화를 했겠어요. 더 윗선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 윗선이 윤석열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건 진짜 국기문란 행위죠. 근데 이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임종득.
윗선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이 사람이 독단적으로 지령을 내리겠어요, 밑에. 이건 윤석열이 살려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 수사단장도 배후가 윤석열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준비 없이 싸움에 나왔겠나 이러면서. 군 검사도 해병대 순직 사건에 VIP의 외압이 있었다 들었다. 증언이 있네요. 증거가. VIP가 윤석열 아닙니까? 근데 군 검찰이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재판의 증거 기록으로 제출하지 않았어요. 윤석열 이거 한 건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네, 참 조국은 선배 같은 얘기 하고 있네. 윤석열은 파헤쳐보면 끝도 없어요. 탄핵 사유가. 박근혜보다 한 10배는 많아 보입니다. 박근혜가 직접적인 범법 행위를 한 거는 윤석열에 비하면 3발의 피해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또 자신의 희망사항을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4월 총선 앞두고 대남 테러할 가능성이 있다. 테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이래야지 또 북풍 타령하면서 빨갱이 공산당 멸공 반공 타령하면서 보수 세력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자신의 희망사항을 계속 언급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띄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북풍이 안 먹힐 것 같아요. 제 느낌적인 느낌, 내 피셜이지만. 왜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아무리 쏴도 맨날 뉴스에서 나오던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국민들이. 보수 쪽이 결집을 해봤자 하고 윤석열을 또 싫어하고 또 중도층들은 미사일 북한에 쏘는 거 너무 많이 쏴가지고 적응이 다 돼서 별로 긴장도 안 하고, 그래서 적폐 세력들이 원하는 전쟁 분위기로 보수가 다시 결집하는 이런 이번 판에는 없을 것 같다는 희망사항을 얘기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파탄 상황이고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도층들이. 그리고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면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대해서 따끔하게 비판을 하는 발언을 내고 있기 때문에 북풍 타령, 이재명 빨갱이 타령하기도 힘듭니다 또.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나마.